안녕하세요. 나이스 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이혁준 본부장입니다. 금융업권 2021년 상반기 신용등급 변동과 하반기 방향성이란 주제의 이슈 리포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금융업권 신용등급은 상향 조정이 하향 조정보다 우세하였습니다. 장기 등급은 상향 1건, 단기 등급은 상향 2건이었습니다. 등급 전망은 상향 조정만 10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경기 하강에 따른 실적 저하와 코로나19발 사업 환경 악화로 하향 조정만 7건 발생했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수치로 입증된 백신 효과에 힘입어 국내외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금융회사 실적도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인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등급 전망의 상향 조정이 발생한 업종은 생명보험, 증권, 할부리스, 부동산 신탁, 저축은행, NPL 투자입니다. 상향 조정 사유는 실적 개선 또는 유상증자입니다. 2021년 6월 말 기준 금융업권의 난스테이블 등급 전망은 파저티브 9건, 네거티브 5건, 하향와치 1건으로 긍정적 전망이 좀 더 우세합니다. 2020년 말 기준 파저티브 3건, 네거티브 8건, 하향와치 1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긍정적 전망 우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금융업권은 모든 업종이 수익성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가 신용등급을 부여 중인 금융업권 주요 8개 업종,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신용카드, 할부리스, 부동산 신탁, 저축은행의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대손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적립한 은행을 제외한 7개 업종의 수익성이 전년 대비 개선되었습니다. 2021년 들어서는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액도 감소하며 모든 금융업종이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금융업권의 수익성 개선은 회복을 넘어 과열이 우려될 정도입니다. 비금융업권도 2021년 들어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호텔, 영화관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은 여전히 회복이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업권은 대부분의 업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하였습니다. 머니무브의 중심이 된 증권업의 총자산 순이익률은 최근 5년 평균 0.9%, 2020년 1분기 0.3%였으나 2021년 1분기에는 1.8%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반신반의였던 백신은 코로나19 확진자를 현저히 감소시킴으로써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금융업권의 실적 개선은 백신 효과로 인한 경기 회복과 넘쳐나는 시중 유동성에 힘입은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집단 면역에 진입했거나 진입이 임박한 국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봉쇄 조치가 완화되고 경제 활동이 점차 정상화됨에 따라 각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연이어 상향 조정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했던 코스피 지수는 증권시장에 밀려드는 돈을 기반으로 올해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저금리에 힘입어 두려움 없이 증가 중인 대출금과 끝없이 연장되는 금융지원 조치는 연체율과 대손 비용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동성 파티가 진행 중입니다.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포에 짓눌렸던 구매 심리가 백신 접종 시작 이후 보복 소비 형태로 분출하며 원유, 철강,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러한 가격 상승이 지난해 경기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에 의한 것이며 지속 가능성이 낮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돈풀기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 논란은 출구 전략 시행을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조짐이 감지되자 브라질, 러시아, 터키, 헝가리, 체코, 멕시코는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캐나다, 영국은 테이퍼링을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은 6월 FOMC에서 테이퍼링 논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코멘트와 더불어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조기 인상으로 전망을 변경하였습니다. 한국도 한국은행 창립 71주년 기념사와 물가 안정목표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였습니다. 출구 전략의 시행 시기와 속도는 백신 접종률 추이에 좌우될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자국이 개발한 백신을 선점하여 접종률을 빠르게 끌어올리며 집단 면역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태이나 선진국이 집단 면역에 도달하면 백신 공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실물 경제 활동이 정상을 되찾으면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 초저금리를 지속시킬 명분은 약해집니다. 시중금리는 이를 선반영하여 이미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해 대비가 어려웠던 블랙스완이었다면 과도한 부채 리스크는 지속적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회색 코뿔소입니다. 멀리서 달려오던 회색 코뿔소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어느새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융회사는 점점 다가오는 회색 코뿔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코로나19 이후 정부, 기업, 가계, 각 경제 주체가 소득 대비 과도한 수준으로 부채를 증가시켰으며 이는 시간을 두고 부채의 역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채의 역습에 얼마나 대비를 잘했는가는 향후 금융회사 실적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금리 상승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사안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금융지원 조치의 종료 시기입니다. 금융지원 조치는 정책적 불가피성이 인정되나 장기화될 경우 자산건전성 지표를 왜곡시켜 금융회사, 금융당국, 신용평가사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 가능성을 높입니다. 금융지원 조치는 신용도가 최상위 수준인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에 집중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중채무자가 많음을 감안하면 전 금융권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면 잠재 부실이 드러나며 실적이 악화되는 금융회사가 나타나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2021년 하반기 금융업권 신용등급 방향성은 은행, 손해보험, 증권, 신용카드, 할부리스, 부동산 신탁, 저축은행, 대부 8개 업종이 안정적, 생명보험 1개 업종이 부정적입니다. 국내외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 사업 환경은 연초 대비 호전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생명보험은 네거티브 등급 전망 및 하향화치를 부여받은 회사가 3개로 여전히 등급 하방 압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활동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은 신용등급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가와 금리가 완만한 속도로 상승한다면 이른바 골디락스 경제가 펼쳐지며 긍정적 방향성이 우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경제 전반적으로 부채 규모가 과도해진 상태에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과 개인이 많아져 부정적 방향성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2021년 하반기에도 금융업권의 사업 및 재무실적 추이, 개별 회사의 전략적 대응과 이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분석을 시행할 것입니다. 경기 회복 추이, 금리 상승 속도, 금융지원 조치 종료 시기는 신용등급 방향성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피어그룹 대비 수익성이나 재무 안정성 변동폭이 큰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신용등급에 반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업권 2021년 상반기 신용등급 변동과 하반기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리포트 원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